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남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기자의 사막고원에는요, 피라미드 중에 가장 크다고 알려진 3개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쿠푸왕의 대피라미드가 있어요. 정말 현존하는 피라미드 중 가장 커서 대피라미드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엄청난 규모하고 안에 들어가시면 복잡한 내부로 인해서 이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세계 최대의 건축물로 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들 중에서도요, 유일하게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유물로 많은 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규모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잘 규모의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사진일 뿐이니까요. 제가 전편에서도 이제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이 피라미드라는 건요, 특히 이 쿠푸왕의 대피라미드는 바닥 한 변의 길이가 230m예요. 2m 30이면 여러분 굉장히 장신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10명 이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m 30이 한 변의 길이고요. 높이가 146m입니다. 네. 1m 40 정도 되는 친구들이 10명 정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1.57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지 모르지만 이 1.57이라는 비율의 값은 원주율 3.14의 약 2분의 1인 거죠. 이 밑변들은 각각 동서남북의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된 돌의 수는 무려 250만 개예요. 돌의 평균 무게는 하나당 2.5톤이고 어떤 건 15톤이 넘기도 한다 그래요. 1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약 10년 또는 50년에 걸쳐서 이 건축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피라미드를 도대체 어떻게 건축했느냐에 대한 거는 여전히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다 가공하고 이 조립을 꼼꼼하게 해놓은 게 너무도 정밀해서 이 바위와 바위의 이음새에 어떤 틈이 제대로 없을 정도라고 해요. 사실 피라미드는요, 너무도 유명하지만 이 기원에 대해서 알려진 건 잘 없다고 해요. 제작 연도도 확실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구조물이 사막 한가운데에 만들어진 이유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피라미드요. 이 피라미드의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정확히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왕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진 보이시면 이해가 되죠? 자, 왕의 방이라는 게 이 피라미드 중간에서 조금 내려온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거대한 화강암 석관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방에 발굴을 하러 들어갔다면 뭘 기대하시겠어요? 왕이 미라로 있는 거, 그리고 왕의 여러 가지 부장품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왕의 방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발굴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전해져요. 도굴꾼들이 먼저 와가지고 이 안에 어떤 보석이라든지 금으로 장식된 가마라든지 이런 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시신도 없었다는 거예요. 미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도굴꾼들은 미라를 가져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미라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정말 이 방이 왕의 묘를 위한 방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 방은 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방의 위치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된 모양이 나오는데요. 보통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왕의 시신을 어디다가 안치를 하게 되냐면은 땅 밑에 이제 안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방에 들어가서, 이거는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피라미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유리로 된 피라미드 모양을 그 방에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빛을 비추면 빛이 이렇게 한 곳에 쭉 모이게 된대요. 그런데 이 방의 위치가 이 어떤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무언가의 약간 좀 미스테리한 위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가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국의 신문 기자이면서 명상가였던 폴 브런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냐면, 사실 이건 왕의 묘가 아니라 이제 왕들이 사후세계를 믿는데 그 이외에 이 방이 이제 유체 이탈을 가능하게 해서 영혼을 더 발달시키게 하는, 그걸 훈련시키게 하는 특수한 장소였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정말 어쩌면 피라미드는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왕의 무덤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고대 과학 기술이 녹아져 있는 집합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멘스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이게 독일 굴지의 전기 회사인데, 여기에 그 창립자였던 지멘스 씨가 1859년에 기술자들과 함께 이제 전신 케이블을 설치하러 홍해로 왔다가 이집트 기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지멘스가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휴식을 막 취하다가 무심코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려봤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 끝에서 마치 누가 이렇게 미약하면 탁탁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약간 깜빡거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와 함께 내 손가락이 따끔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뭐야? 내가 피라미드의 꼭지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 내 손이 이렇게 찌릿했어. 그래서 이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나서 지멘스가 다른 실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금속 마개로 된 포도주 병을 젖은 종이로 싸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전기 충격 시스템이에요. 이걸 라이든병이라고 부른대요. 이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거기서 이제 들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 병이 전기로 충전이 되면서 지멘스가 반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기가 지멘스의 손에 튀었을 정도예요. 그가 이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어떤 거냐? 그럼 이 피라미드의 어떤 꼭지점에 뭔가 전기가 모이게 되는 무언가의 힘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실험 결과는 사실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고층 건물의 뾰족한 부분에서도 사실 이런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멘스의 경험은 후에 피라미드에서 나오게 된다는 어떤 이 에너지, 파워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에 기초가 되었다고 해요. 이 와중에 프랑스인 보비 씨는 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20년경에 한 피라미드 안에 있는 파라오의 방에서, 그러니까 그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그 방에서 이 고양이가요, 고양이가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같이 죽어있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죽어있는 동물들한테 아무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보통은 동물이 죽으면 부패하고 냄새가 나잖아요. 주변이 분명히 습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 사체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의 미라는 처음에는 원래 방부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방부제 처리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 방부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피라미드 구조 안에 놓여지게 되면 어떤 영향력 때문에 영구 보존이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프랑스 집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이 나무로 된 피라미드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죽은 고양이 한 마리를 놓아두게 되죠. 그런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고양이가
말라버려서 미라가 된 거예요. 보통 같으면 부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다른 죽은 동물로도 계속 같은 실험을 해봤어요. 심지어는 고기를 갖다 두기도 하고 달걀을 갖다 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피라미드 모형 이 내부에다가 이 안에다가 갖다 놓은 그 유기물들은 다 부패하지 않고 미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피라미드 안에는 부패, 그러니까 썩게 하는 그 작용을 방지해주고 급속하게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탈수라는 건 물을 쭉 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되게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듣고 체코슬라바키아의 한 전기 기사가 같은 실험을, 자기도 신기하니까 피라미드 실험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피라미드라는 건 분명히 이 공간적인 특성 때문에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특수한 작용이 이 안에 일어난다고 결론을 짓게 돼요. 어떤 게 일어났는데, 정말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자, 쉽게 그의 이제 실험을 설명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가 피라미드 안에서 굉장히 이제 무뎌진 면도날을 그 안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도날이 동서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이니까 동서 방향으로 놓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무뎌진 칼이 다시 날카롭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미스테리고 여러분이 믿기 힘든다 하더라도 저도 알려진 이야기들을 가져온 거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면도날이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변해져 있어서 그는 이 면도칼로 200번 이상이나 면도를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라미드의 내부 조건이 어떤 면도날의 구조물을 초기 상태로 돌려놨기 때문에 다시 예리해진 거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물론 허무맹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발은요, 1959년 처음에는 종이로 그리고 후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쿠프 파라오의 면도날 갈기라고 불리는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신비한 피라미드의 구조 안에서의 에너지, 어떤 힘에 의해서 면도날이 재생되기도 하고 탈수 효과 때문에 생체의 부패가 막아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배터리가 충전되기도 하고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정신력을 높이고 안정이 되기도 하고 물이 정화가 되기도 하고 식물의 성장이 이런 식으로 촉진되기도 하고 음식 맛을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의 방에 거주를 하게 되면 상처가 나도 고통이 적고 잠도 더 잘 오게 되고 성욕도 증진된다고 하고 아이들도 예전보다 좀 더 순해진다고 하고 위스키의 맛이 달라진다고도 하고 오렌지의 맛도 신맛이 적어진다고 하고 달걀을 가지고 실험한 것도 있었대요.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 이제 두었던 달걀이 노른자위가 떠오르고 흰자위가 가라앉고 정말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그들의 연구 결과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게 말이 될까? 그러다가 한 연구자인 세르지 킹이라는 사람이 인공 피라미드 안에서 명상을 하는 동안 금속으로 된 포크를 휘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이에 대한 실험은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여기에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크가 휘어진다는 거. 그 유리 겔라도 예전에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요, 꼭 피라미드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피라미드 형태가 내 머리 위에 있었을 때 나한테 이 피라미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도 이야기가 왜 이렇게 산으로 가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집트 피라미드 구조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이 피라미드 구조물에서 모일 수 있는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가설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또 뭐 하나를 발견했어요.
1979년입니다. 미국의 넬슨 박사 부부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키를리안 사진기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서 모형 피라미드를 촬영하게 됩니다. 키를리안 사진기라는 건 제가 다음에 한번 그 미스테리 편에서 한번 다뤄드릴 건데, 이 키를리안 사진기는 어떤 그 물체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어요. 그럼 이 물체에 전기가 통한다면 그 통하는 전기의 에너지 장을 측정할 수 있고 사진으로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이제 발견된 중 가장 유명한 게 꽃잎을 바로 띄었어요. 단풍잎을 바로 띄었어요. 그러면은 아직은 이 단풍잎은 그 살아있는 거잖아요. 낙엽이 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키를리안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제 이렇게 에너지의 파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한 미스테리한 사진이라고 이제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서 나온다는 건데, 그들이 이 피라미드의 사진을 찍었더니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이 꼭지점에서 마치 DNA 구조와 같이 이중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진 형태의 에너지장이 형성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힌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피라미드라는 특수한 형태가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피라미드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결과를 내고 있죠. 그러면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걸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자, 이 피라미드라는 거, 모든 물질은 금속이든 나무든 내부에 수분 분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 구조는 안테나처럼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 안에서 공명이나 어떤 진동의 장을 형성을 하는데, 이게 장 안에 놓여있는 어떤 그 물체 내부의 분자 이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피라미드 모양 안에 있는 이 진동의 장이 수분 분자를 끌어들이는 탈수 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강철로 만든 면도칼의 분자 구조도 바꾼 거고, 그 외에 오렌지도 좀 더 덜 시게 만든 거고, 여러 가지가 탈수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여러분 이건 좀 허무맹랑할 수도 있지만요, 피라미드 파워에 대한 그 뭐 생명체 활성화 효과 이런 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실제로 어떤 요인에서 이게 오는지는 아직 규명이 정확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효과가 정말 일반 자연 과학에서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것이냐 하는 건 너무나 이야기가 분분해요. 물론 여러분, 이 피라미드 파워라는 게요, 사실 우리가 피라미드라는 거에 대해 너무 이제 미스테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파워에 대해서 너무 믿고 과장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적인 결과물이 아직 없다라는 것만으로 피라미드 효과를 그냥 부정하기에는 그것도 지나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해외 인터넷을 보다가 조금 얼토당토하지 않지만 이런 피라미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에서 명상을 하면서 또는 물건을 갖다 놓으면서 정말 변화가 있는지를 실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피라미드 효과가 정말 있는 걸까요?